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조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에도 못 미쳐 세계 꼴찌입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음은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데 이제 경고음을 넘어 위기는 현실화됐습니다. 0.78명,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100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는 어떨까요? 조사를 시작한 2017년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50년 뒤에는 3,600만 명,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100년 후엔 우리나라의 인구의 30%도 안 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현재 인구 대비 3명 가운데 1명만 남는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100년 뒤 우리나라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없는 대한민국은 절박한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칫 한국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입니다. 국가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해법은 없는 걸까요?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0년대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가족계획 구호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길래 거지꼴이라는 말까지 썼을까요? 지금은 한 집에 아이가 5명이라면 깜짝 놀라겠지만 60년대 당시엔 7, 8명은 보통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요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에 극성스런 남아선호 사상까지 일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무한도전에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끝순이, 말순이, 말숙이, 말자가 그 시절 막내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막내딸을 끝으로 귀한 옥동자를 보겠다는 웃지 못할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해마다 대구시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출산율이 6.0을 넘어선 60년대부터 정부는 넘쳐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가족계획 사업에 사활을 겁니다. 1961년 4월 1일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되면서 대대적인 국민 계몽 활동이 펼쳐집니다. 60년대에는 세자녀 갖기 운동인 3-3-3호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새 자녀를 3살 터울로 35살 이전에 낳자는 캠페인이었죠.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1970년대에는 3명에서 1명이 더 줄어듭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에서 2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표준 모델이 된 거죠. 불낳기 운동은 당시 독일에서 활약하던 축구선수 차범근 가족을 내세운 광고로 이어집니다. 1973년도에는 임신과 출산, 산하 제한 등 인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됩니다. 인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까지 제정됐지만 주먹구구식 산하 제한 정책에 웃지 못할 일까지 다반사로 벌어졌죠. 1974년 새해를 임신 안 하는 애로 최종합니다. 출산 억제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이던 1973년 말 주부클럽 연합회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심지어 주부클럽 연합회는 74년에 여세를 몰아 1975년을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 1976년을 나라사랑 피임하는 해로 정해 연이어 기염을 토합니다. 피임이 나라사랑과 동격이 되는 해프닝이 당연시되던 때였습니다. 넘치는 인파.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비좁은 면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4천만 명을 돌파한 80년대 들어서는 2자녀에서 1자녀로 또 1명 줄어듭니다. 하나씩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80년대의 대표적 출산 억제 슬로건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출산 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됩니다. 아이가 미래입니다. 가가호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 한국 등의 표어를 통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한 거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면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명 내외에서 머물던 출산율이 급기야 2005년 1.08명이라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여파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 많이 낳아 잘 기르자는 메시지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겁니다. 1960년대 6명이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2.1명으로 떨어졌고 2001년부터는 20년 넘게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출생아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 0.78명. 0.78명은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또 정작 많은 부모들이 맘 놓고 아이 맡길 곳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학교까지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 금천구 흥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초중학교 4곳이 문을 닫았고 고등학교 2곳이 폐교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개교 40년 만에 마지막 졸업식이 열린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4만여 곳에서 3만여 곳으로 1만 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약 320조 원을 쏟아붓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인구 정책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난해 출생아는 24만 9천 명, 30만 명대로 하락한 지 5년 만에 25만 명 선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절반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나홀로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가 계속되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가 2023년 3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뒤 열린 첫 회의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이 저출산 대책 자체가 말 그대로 좀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됐고 주무부고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7년간 330조 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투입 효과는커녕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바람에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모든 사회 경제적 지표와 삶의 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삼중고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아이 낳기를 포기시키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50년 뒤엔 월소득의 42%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육아휴직, 주거 안정 등 가능한 대책은 모조리 내놓고 사회를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특단의 대책과 해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으면 대한민국 코의 침몰은 바로 내일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